안녕하세요. 공유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니까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이 야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우리 식사나 하러 가자 해서 같이 식당에 갔는데 식당 문 앞에 밀추라고 한자를 크게 써서 놨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 붙어 있길래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건 문을 밀고 들어가라는 그런 얘기다. 그래? 그런데 왜 밀추자에 손수자하고 세추자가 들어있니? 손수하고 세추? 우리는 옛날서부터 이렇게 써온 글자지 이게 무슨 뜻이 있겠어? 그런데 제가 보니까 손수의 밀추자를 손수의 세추자를 보니까 요게 한자의 비밀 코드에 들어가서 보니까 노아의 방주가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에 창문을 손으로 열고 비둘기와 까마귀를 보내서 땅이 얼마나 말랐으며 나무 잎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기 위해서 했던 노아의 방주의 얘기의 비밀 코드가 밀추자가 되겠습니다. 한자에는 노아 시대에 이루어진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한자에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 모든 글자 안에는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역사하면은 한자로는 역사를 이렇게 쓰고 영어로는 히스토리인데 그러면 역사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마이 스토리도 아니고 유어 스토리도 아니고 히스토리인데 누구의 얘기가 될까요? 이것은 나와 너가 아닌 하나님, 즉 신에 대한 스토리라는 얘기가 돼서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보면은 에덴 동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에덴 동산에 나무가 한 그루, 두 그루가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머물렀던 때의 얘기가 역사의 역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양을 나타내고 여기에는 머물렀던 사람은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와 뱀과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 요 지역을 다스렸던 이야기, 서로 나누었던 이야기를 풀어놓은 것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는 뜻글자고 요게 언제적 얘기냐? 에덴 동산 때의 얘기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선악과와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와 뱀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만들어졌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면은 솔로몬 임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임금은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솔로몬 임금은 두 엄마와 두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가 돌려서 죽은 다음에 두 엄마가 한 아이를 서로 내 아이라고 솔로몬 임금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임금이 그걸 듣고 판결문을 써줬는데 판결문을 이렇게 써줬습니다. 판결문을 자 이렇게 보면 요건 긴 칼입니다. 칼도자 긴 칼이고 요것은 반반자입니다. 둘을 반으로 나눠서 줘라 하는 솔로몬 임금의 판결문이 판단할 한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 좌우를 다 따져가지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판결을 원하는 게 우리들이 원하는 판결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자는 언제쯤 얘기냐? 솔로몬 임금 때 두 엄마가 등장하고 두 아기가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역사적인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열병식 때 보면은 최신 무기에는 동풍 미사일 메토, 동풍 미사일 메토, 최신 무기에는 동풍이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우리 현대 자동차가 중국하고 서로 합작을 했는데 합작한 회사가 현대 동풍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동풍이 뭐냐? 중국 사람들이 동풍이 뭐냐?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동쪽에서 상스러운 바람이 불어와서 동풍이라고 한다. 뭔가는 모르지만 하여간 동쪽에서 상스러운 아주 좋은 바람이 불어왔다고 중국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동풍에 대한 한자의 비밀 코드를 찾아보면은 홍해바다가 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리킬 때 비밀 코드를 보면은 밤새 동풍이 불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동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풍이 중국 사람들은 뭔가를 모르지만 기적의 바람이라는 그걸 가지고 후대까지 내려와서는 뭔지는 모르지만 좋은 바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면은 세종대왕 때 훈민정 반포할 때 세종대왕께서 우리의 말싸움이 중국과 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이 언제 생겼느냐? 훈민정 반포는 1443년에 제정해서 1446년에 반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만들어진 게 1945년에 중공을 만들었는데 중공 이후에 불리다가 대만이 유엔에서 퇴출되면서 1970년도에 중국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세종대왕이 머리가 좋아서 500년 뒤에 중국이 생길 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훈민정 반포시에 중국과 달라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존경하는 세종대왕님이라고 할지라도 500년 뒤에 중국이 생길 거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을 겁니다. 그럼 중국이 뭐냐? 중국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중국의 역사 속에 중국이 3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하상주 하는 상고사에 등장하는 하상주 중에 주나라가 동북에 많은 족장들을 데리고 와서 상나라를 쳐가지고 주왕이 자기 나라 뺏은 상나라를 뺏어가지고 황하에서부터 양장항까지 지역을 넓힌 다음에 자기는 여기에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친척이나 그 다음에 자기가 상나라를 쳤을 때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땅을 나눠주고 제후를 삼았습니다. 제후를 삼았지만 요 제후의 땅은 다 주나라 임금 것이 돼 있고 요 분봉을 받은 제후들은 왕이 사는 도성을 향해서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무슨 뜻이냐? 나라 가운데에 있는 도성을 얘기합니다. 왕이나 황제가 사는 도성을
중국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 때 중국은 어디입니까? 한성.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가 사는 서울 지역이 중국이 되는 겁니다. 왜 중국인데 한국에도 사투리가 많아가지고 서로 말이 달랐다는 얘기지 글씨가 달랐다는 얘기 아닙니다. 서로 말이 틀리다 보니까 글씨가 서로 문자가 연결이 되지 않아서 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여기 나와 있는 중국은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500년 뒤에 생길 중국, 현대 중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중국은 왜 자기 나라를 중국이라고 했을까요? 이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국은 자기네들은 왕이 있는 나라고 1대1로 통해서 많은 나라들은 제후국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도 제후국으로 생각을 하고 사드로 인해가지고 우리나라한테 골탕을 먹이고 필리핀에서 미군이 나가니까 섬을 차지하고 베트남도 미군이 나가니까 중국의 섬을 빼앗는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네들은 황제국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현대에 나온 이름이지 결코 옛날에 있는 중국과 지금의 중국은 자기네들이 고유명사로 쓸 뿐이지 실제 뜻은 중국과 다르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에서 쓰는 글자가 한자인데 중국 사람이 만들어 쓰면 중국어라고 해야지. 이게 왜 한자가 됐습니까? 한자가 된 이유는 중국 글이라고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상나라 때 각골 문자가 발견이 돼 있다 보니까 상나라는 중국이 아닙니다. 여기는 동이족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중국 글자로 못한 겁니다. 그래서 각골 문자가 여기서 발생이 돼가지고 상나라 때부터 계속 와서 한나라 때 한자를 정비해가지고 한자라는 걸 썼기 때문에 이게 중국 글자냐 이게 중국 거냐 전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중국 땅에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을 다스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진족이 다스렸고 몽고가 다스렸고 만주족이 다스렸고 많은 북방의 민족들이 와서 다스렸기 때문에 이 글자가 중국 글자라고 못하고 한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중국 사람을 만나면 물어봅니다. 당신은 흙으로 사람을 만든 것을 믿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흙으로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흙으로 만들 수가 없지요. 아 그래요? 그러면 당신네들 글자에서 난생자를 제가 글씨를 씁니다. 여기 한자를 보니까 흙으로 만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만들었죠? 이 사람 인자에다가 흙토자가 돼가지고 날생자가 됐기 때문에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다는 게 증명되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한자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면 중국 사람들이 아니 외국 사람이 한자 가지고 우리나라보다 더 잘하네? 한자는 도종이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보다도 한국 사람들이 한자를 더 많이 연구하고 한자의 발생 과정, 발음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한자의 옛날 고자에는 비밀 코드가 들어있는데 이 비밀 코드에는 홍해와 모세,
솔로몬과 재판, 동풍과 홍해바다, 밀추와 노아방주, 날쌘과 에덴 동산, 역사와 에덴 동산, 모든 비밀 코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요거 하나하나에 대한 비밀 코드를 찾아가는 일로 여러분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